안녕하세요. MNS 아카데미 원장 오미진입니다. 이번에 우리 MNS 아카데미 설명회는 일반 설명회랑은 좀 달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링크 보낸 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원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Q&A 형태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MNS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MNS 학원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전문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겠죠. 우리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과 과학 생각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고 가장 성취하기 힘든 과목인데 그 과목들을 우리 학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걷고 같이 뛰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목표하는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또는 그 이유는 어떤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는 대답하기가 어떻게 보면 입시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우리 개인이 만들어가는 성취도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건데요. 입시 관점에서 봤을 땐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 성적들은 대학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성적을 정말 잘 받으면 우리 친구들은 대학을 정말 잘 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입시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 성취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성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을 평가할 때 정말 잘한다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이런 게 잘한다 정말 잘한다 그냥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거보다 안 될 경우는 조금 더 노력을 요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10% 정도, 20% 정도 아이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보통은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게 성취평가제라는 그 틀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적을 보면 100점까지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성적이 있죠. 그랬을 때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은 A, 그 다음에 80점 이상은 B, 그 다음에 70점 이상은 C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들이 받게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우리가 러프하게 잘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90점 이상 받을 때 A, B, C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제가 아마 저희 설명에 이제 앞에 자료를 같이 이제 위에 링크를 좀 올려드릴 건데요. 설명의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시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90점 이상인 우리 중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33%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노멀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학교마다 물론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3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보다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요. 90점 이상이 되면 무조건 A를 받는 게 바로 성취평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받는 아이들이 33%가 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중학교 때 받은 이 성적을 고등학교로 그대로 이제 옮겼을 때 이 아이가 몇 등급 정도가 나올 것인지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다르게 상대평가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해서 다 90점 이상을 맞았어요. 그러면 모두 다 A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전체 인원에서 4%만 1등급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7%까지, 그러니까 7%는 그러니까 4% 이후에 7%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등급. 그리고 12%, 그 뒤에 12%가 3등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4%, 7%, 12% 해주면 23%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초등학교 넘어갔고 중학교 이야기할 때 A가 몇 프로 정도가 많다? 33% 정도가 많다고 했어요. 그럼 33% 선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아까 23%까지가 3등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90점을 맞은 친구는 네, 4등급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높여주면 돼요. 하지만 굉장히 그 인원이 제한적이고 내가 이 옆에 아이보다 어느 정도 앞서 나가야지만 상위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가 우리 아이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행을 하더라도 또 선행이 중요하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선행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실력이 받쳐줘야 되고 이해도가 받쳐줘야만 이 선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실력이 이만큼이 있다면 여기보다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이렇게 선행이 내 아이의 실력을 이만큼 올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만 내 아이에게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선행인 거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이 아이는 선행은 정말 지극히 적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고등부 공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공부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자. 이게 비전이 있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걸 공부할 때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에 그 뒤에 것을 공부하면 내가 조금 더 고등학교 거를 반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여유 있게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수학과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수학이랑 과학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어린 학생들 보면 과학이요 이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점점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둘 다 하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옆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두 가지를 정말 좋아했었고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수학과 과학 부분을 많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걸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입시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과학보다는 수학이 공부량이 조금 많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까지 올라갈 때 공부량을 봤을 때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중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연산을 정말 많이 해주잖아요. 그럴 때 연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간을 많이 쏟는 과목은 아무래도 수학일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능까지 볼 때 아예 킬러 문제는 이제 세 문제가 있었던 것이 킬러 문제가 좀 양이 그 완전 킬러는 좀 없어지고 준 킬러 형태로 개수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요즘 경향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시험이 조금 어려운 학교들의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공도 많이 쌓아야 돼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 하나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떻게 반대로 보시면 우리가 입시라는 선에서, 즉 대학을 갈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아이들이 다 공부하잖아요. 근데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도 과학은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일부는 맞다고 보면 되겠지만, 과학은 실생활과 응용하고 융합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님들 공부했을 때처럼 바로 외우고 바로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넓혀주고 그 다음에 그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까지 갔을 때 과학을 하나를 저는 1등급을 꼭 가져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미리만 준비하게 되면 다른 과목보다 조금은 더 수월하게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 과목을 조금 미리 공부하라고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우리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입시에서 실패는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량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또 과학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하나 연산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 이게 또 수학이잖아요. 그죠? 수학이랑 과학은 어느 하나가 정말 많이 공부한다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학이 가는 만큼 과학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갔을 때 정말 내가 한 만큼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과 과학의 밸런스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과목만으로 대학 갈 수는 없고요. 수학과 과학 과목 두 가지를 꼭 같이 가져가셔야만 우리 아이의 학습 밸런스를 맞추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